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서는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고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그 알 수 없는 허전함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통증,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을 뿐인데, 왜 당신의 주변에는 고마움을 모르는 이들만 가득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 뿐일까요?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요,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향기 나는 꽃이었기에 그 향기를 탐내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꼬였던 것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제발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 너를 지켜야 해라고 당신의 무의식이 소리치고 있는 것이지요. 본성이 천한 사람들은 특유의 말버릇이라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독은 서서히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결국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모두 무너뜨리고 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평생을 괴롭혀온 인간관계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을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당신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가볍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전 속에서 말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우주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파랄이 바로 이 입에서 시작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겨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도끼로 남을 베고 결국에는 그 도끼에 자신까지 베어버린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시퍼런 도끼날을 품고 태어난다는 이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자상을 남기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결국 당신의 운명을 적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 자신의 상처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도끼를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도끼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고 성과를 깎아내리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히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네.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도끼로 상대의 팔다리를 베어놓고는 왜 아파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본성이 귀한 사람은 자신의 입안에 든 도끼를 다스려 남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주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성이 천한 자는 그 도끼로 남의 집 기둥을 찍어내리고 남이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며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쭉 빠지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서를 조언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선물합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니까 이런 말 해주지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 당신의 영혼을 베기 위한 도끼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이면 어떻게든 그 행복에 흠집을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구업의 원리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업이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우주의 기록부에 남겨지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죄, 즉 구업은 그 전파력이 가장 빠르고 파괴력이 막강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의 씨앗이 되어 결국 그 말을 한 사람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남을 저주하고 비하하는 말을 즐기는 사람의 주변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평탄하던가요? 본성이 천한 자들의 주변에는 늘 검은 구름 같은 탁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들은 스스로 휘두른 도끼 아래 자신의 복을 다 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들의 거친 입담에 놀라 달아나고 귀인이 찾아오려다가도 그들의 천박한 언행에 발길을 돌립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구업을 짓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검은 연기가 가득한 방에 있으면 내 옷에도 연기 냄새가 배듯 입으로 독을 내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정성껏 가꾸어 온 복의 그릇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남의 흉을 보고 세상에 대한 증오를 쏟아내며 당신의 꿈을 비웃는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의 절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내뱉는 불평불만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맑은 영혼에 던지는 오물이며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길은 결국 낭떠러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장년이라는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며 가장 잠 못 이루게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내 몸보다 귀한 자식의 안위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일 것입니다. 본성이 천한 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혹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치 걱정해주는 척, 위로해주는 척하며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날카로운 언어의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꼭 한 명은 은근슬쩍 자기 자식의 대기업 취업 소식이나 전문직 시험 합격 혹은 이번에 새로 산 비싼 아파트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기까지는 그저 기쁜 일이라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천한 자들의 특징은 반드시 그 끝에 당신을 쳐다보며 묻지도 않은 말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네 큰애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며? 아이고, 요새 애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참 걱정이네. 우리 애는 운 좋게 한 번에 붙어서 다행인데 자네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참 많아. 힘내야지 어쩌겠어. 이 말이 정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탈을 쓴 독화살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식의 부침을 이용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행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막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인품이 귀한 사람은 상대의 자식이 어려울 때 자신의 자식 자랑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자괴감을 주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무능해서 자식이 안 풀리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그것이 그 천박한 자가 노린 효과입니다. 그대여,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들은 분노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노후 불안을 자극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도 다 소용없다는데 자네는 따로 비상금이라도 좀 챙겨뒀어? 요즘 물가가 무섭게 올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노후에 길바닥 나앉기 십상이지. 아유, 나는 잠이 안 와. 말 끝에 우리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붙입니다. 당신을 자기와 같은 불안의 늪으로 끌어당기려는 수작입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온 노후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미래를 공포로 물들입니다. 본성이 천한 자들은 타인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상대가 불안해할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그 일그러진 본성을 당신은 간파하셔야 합니다. 돈은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본성이 천한 자들에게 돈은 타인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됩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잣대 하나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낙인 찍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 동네 살아? 거긴 학군도 별로고 집값도 안 오를 텐데 참 용하네. 요즘 세상에 재테크 모르면 바보 소리 들어. 그 정도 벌어서 어떻게 애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래. 요즘은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한다더라.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의 인생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동네에서 쌓아온 추억, 자식들을 위해 쏟은 헌신,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경제적 상황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의 운명을 갉아먹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실수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 곁에 누군가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핀 꽃을 꺾고 독초를 심는 사람입니다. 첫째, 비교라는 창으로 당신을 난도질하는 자. 본성이 천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대화의 종착지가 비교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대화한 후에 왠지 모를 초라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분명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근데 그거 누구네 집은 벌써 작년에 했다더라는 식의 찬물이었던 적은 없나요? 이들은 타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우월함과 열등함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만이 존재하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정성껏 가꾸어온 삶의 열매를 보고 이 정도면 잘했네라고 말하면서도 반드시 더 크고 화려한 남의 열매를 가져와 당신의 성취를 보잘것없게 만듭니다. 누구 집 남편은 이번에 퇴직금으로 상가를 샀다는데 자네는 계획이 어때? 누구 딸은 이번에 시집가면서 사돈댁에서 외제차를 해줬다더라. 자네 딸도 잘 가야 할 텐데. 이런 말들은 언뜻 보면 정보 전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살인적인 언어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와 비교되어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우주이며 당신이 걸어온 길은 그 누구의 길과도 같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불평이라는 독을 퍼뜨리는 에너지 뱀파이어. 두 번째 유형은 입만 열면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들춰내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소위 긍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가물어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습해서 짜증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무능하다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방치한다 비난합니다. 배우자는 원수고 자식은 짐이며 세상은 온통 사기꾼들 뿐입니다. 이런 자들과 10분만 대화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입니다. 대화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당신의 정신세계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고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고 말도 마. 요새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 인간은 오늘도 속만 썩이고. 자네도 조심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다들 뒤통수 칠 궁리만 한다니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의 무의식은 서서히 오염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주변 사람들은 적이며 나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는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남의 불평을 들어주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셋째, 비밀을 화폐처럼 거래하는 비겁한 밀고자. 가장 비열하고 천박한 본성은 바로 타인의 아픈 사연이나 비밀을 흥미거리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치부를 마치 대단한 정보인 양손에 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뿌리며 관심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사실 저 집 아들이 이번에 저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 사실은 예전에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줄 간식거리로 여기는 자들, 남의 눈물 젖은 사연을 술자리 대화 소재로 삼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본성이 가장 천박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 남의 비밀을 당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내일 당신의 가장 아픈 비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타인의 상처를 헤집으며 쾌감을 느끼는 정서적 과학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간관계를 아주 깊고 맑은 우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은 누구라도 목을 축일 수 있고 마음의 때를 씻어낼 수 있는 청정하기 그지없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당신의 운명이자 당신이 세상에 내놓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물이 맑아야 당신의 재물운도, 건강운도, 자식운도 투명하게 비치며 현실로 발현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이 맑은 우물가에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본성이 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우물이 맑은 것을 시기합니다. 자신들의 우물은 이미 오래전 불평과 시기라는 오물로 썩어버렸기에 당신의 우물 또한 그렇게 되기를 무의식적으로 갈망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당신을 찾아와 검은 오물을 한 바가지씩 던져 넣을 뿐입니다. 세상이 참 험해, 그치? 너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누구네 집은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정적인 말들이 바로 당신의 우물을 오염시키는 오물 조각들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아 보입니다. 당신의 우물은 깊고 맑기에 그 정도 오물은 금방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말도 못 들어주나라며 당신은 인내라는 이름으로 그 오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물에 던져진 오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오물의 양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우물 전체가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당신의 안색이 어둡고 눈빛에 총기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우물이 이미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물에 오물을 던지는 자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비단 보자기를 두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화려하고 고상한 말을 사용합니다. 예의 바르고 교양이 넘치며 늘 당신을 위하는 척 향기로운 꽃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날 때 가장 눈부신 비단 보자기를 펼쳐 보입니다. 어머,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런 달콤한 찬사 뒤에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썩은 생선을 숨겨둡니다. 대화가 깊어질 무렵 그들은 보자기의 틈을 살짝 열어 독을 내뿜습니다. 근데 사모님, 아드님 결혼 소식은 아직인가요? 제 주변에는 벌써 손주 본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제가 다 조바심이 나네요. 아유, 제가 너무 오지랖이었죠? 이번에 새로 사신 가방 예쁘네요. 그런데 요즘은 그 브랜드보다는 다른 게 유행이라던데 그래도 사모님 분위기에는 이게 잘 어울려요. 이것이 바로 비단 보자기 속에 숨겨진 썩은 생선입니다. 칭찬인 듯 시작했으나 결국 당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당신의 안목과 상황을 비하하며 끝을 맺습니다. 대화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불쾌함이 가슴에 남아있지 않으셨나요? 분명 좋은 말만 들은 것 같은데 기분이 찝찝하고 자꾸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리고 심지어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자책까지 들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후각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속지 마. 저 비단 보자기 안에는 너를 해칠 썩은 것들이 들어있어.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저 사람이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코를 틀어막고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내뱉는 모든 말은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 씨앗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말은 황금빛 씨앗이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때 그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독초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업보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본성이 천한 자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창고에 독초의 씨앗을 채워 넣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지. 실력은 형편없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야, 쯧쯧.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쟤는 결국 망할 팔자라니까. 그들은 이런 말들을 무심코 혹은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들에게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일종의 유의이자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기 위한 가짜 방패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내뱉은 조롱과 비아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전 먼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그 창고에 빛이 들어올 틈도 없이 어둡고 습한 도끼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런 의문을 품어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입이 험하고 남을 괴롭히는데 왜 저 사람은 여전히 잘 사는 것 같을까?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업보의 창고가 가득 차서 독초가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싹이 트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 파멸의 속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들의 창고 옆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당신은 그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이 쏟아내는 독초의 가시에 온몸이 찔리면서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내가 참으면 조용해지겠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오래된 인연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끊어내겠어. 당신은 자신의 선량함을 방패 삼아 그들의 도끼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당신의 영혼에는 수만 개의 가시가 박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참아준 세월만큼 그들의 업보가 당신의 인생으로 전염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성이 천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독가스가 가득 찬 방에 함께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는 당신의 무의식을 오염시키고 당신이 가진 맑은 복의 기운을 흐려놓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상대와 마주 앉아 너는 천한 자이니 이제 보지 말자라고 선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업을 짓는 일입니다. 진정한 단절은 마음의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흐트러진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 대꾸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은근히 자극하는 말을 할 때 화를 내거나 해명하지 마세요.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고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섞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둘째, 자기 전 나를 위한 확언을 3번 외치십시오. 나는 나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나는 오직 나를 존중하는 인연들로 내 삶을 채울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을 3번 읊조리며 당신의 무의식에 방어막을 치십시오. 셋째, 부정적인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삭제하십시오. 힘들다, 죽겠다,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는 말 대신 살 것 같다. 오히려 잘 됐다. 덕분에 배웠다는 말로 당신의 언어 습관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결이 바뀌고 그러면 천한 자들은 저절로 당신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평생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살아온 60대 박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선생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김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만날 때마다 박 선생의 아내를 흉보거나 퇴직 후 소박하게 시작한 경비 일을 자네 급에 맞지 않는다며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박 선생은 친구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만나고 온 날이면 어김없이 아내에게 짜증을 냈고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저 친구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단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있는가? 박 선생은 그날로 김 씨의 번호를 지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질게 왜 그러냐고 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박 선생을 괴롭히던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몰라보게 좋아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남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게 되니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워졌습니다. 박 선생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당신도 박 선생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참아온 당신의 그 고운 마음씨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제가 보증합니다. 이제 그 고운 마음을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탁한 기운은 물러가고 맑고 밝은 기운이 당신의 지방과 일터,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당신의 품격에 맞는 보석같이 귀한 인연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찬란하고 평온한 황금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당신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여전히 가스라이팅과 비하의 말로 고통받는 소중한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구명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다라고 짧게 남겨보세요. 당신의 확언이 우주에 닿아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